자, 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아치라인 CM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치라인 층 관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소프트웨어는 층 관리자를 처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설정을 하고, 처음에는 저기 뭐랄까, 도면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하고 층 관리자를 나중에 설정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아치라인 같은 경우는 층 관리자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 나중에 도면 분리를 나중에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순서에 맞춰 가지고 층 관리자를 어떻게 작동시키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층 관리자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화면의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기준층하고 현재 층 이름이 나옵니다. 이 층 이름을 누르게 되면은 층 관리자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세팅되어 있는 값이 있고, 여기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 이니셜이 있고, 여기에 그 이니셜에 대한 위치값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기본값이 있는데, 일단 기본값 한번 지워보시고 한번 처음부터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층이 이제 4개 층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층 삭제 버튼을 통해서 해당 층을 선택한 층을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층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100% 다 삭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층은 남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층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1층이라고 한번 해볼 수 있으세요? 위에 삽입할 수도 있고 아래에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금 현재 층을 이름을 1층이라고 이렇게. 예. 이름 변경은 더블 클릭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1층의 층 높이가 6,600m 너무 높으니까, 이 층 높이는 바닥 레벨 높이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커서를 넣어서 기준 높이를. 그럼 1층이 3m짜리네? 그렇죠. 한 층에 이제 층고가 3m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작업 도중에 처음부터 아치라인으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DWG 파일을 가져다가 베이스 깔아놓고 작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다가 그 층 높이 없는 거를 넣을 수가 있나요? 기준층이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예, 처음 디폴트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아래층에다가 층을 하나 삽입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참조층이라고 해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층 높이를 0, 시작 높이를 0으로 지정하고, 높이도 이 층고거든요. 높이가 이것도 0으로 지정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참조 도면이나 참조 이미지 등을 배치하는 참조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참조층의 높이가 0이니까 자동으로 1층의 층 높이도 0으로 바뀌네요. 맞습니다. 이 층 높이에 따라서 이제 적층되는 이 바닥 레벨이 결정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2층과 3층도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층을 이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아래층 추가, 위층 추가 있는데요. 위층 추가, 위층 추가 이렇게 두 개를 했습니다. 2층, 3층으로 이름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참조층과 1, 2, 3층이 만들어졌고, 네. 여기 그리고 자동으로 층 높이에 따라 가지고 높이에 따라 가지고 층 높이가 올라가네요. 그렇죠. 이제 적층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바닥 높이는 계속 누적이 되니까요. 층고는 해당 층의 층고, 그 해당 층에 대한 층고만 나타내고 누적되진 않습니다. 네. 바닥 높이는 누적이 되겠죠. 지금 활성이라는 부분도 있고 상태 끄기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활성이라는 층이 지금 현재 이 윈도우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층이 기준층 1층이 지금 층이 돼 있는데, 이 상단에 이름을 보시면은 현재 활성층은 층 이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작업 중인 층이 활성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층에다가 슬라브도 설치하고, 일단 기초는 무시하고 슬라브랑 벽이랑 좀 벽을 만들어 한번 주시겠습니까? 그려볼까요? 네. 예. 300짜리 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이즈 없이. 예, 그럼 이게 1층에 슬라브와 이제 벽이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죠. 네, 벽이 배치되면 이제 창문이 배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층에 지금 만든 이 데이터를 2층으로 복사할 수 있나요? 층복사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층 관리자에 들어가시면은 상단에 이렇게 복제하는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층 복사를 누르게 되면 복사할 층의 요소를 선택하도록 나오고요. 모두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혹은 우클릭, 여기 층 선택, 이제 어느 층에 복사를 해줄 거냐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2층에만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3D에서 기본 층 외에 내가 선택한 층에 똑같은 복제물 층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네. 지금 2층이 아니고 1층에 네. 1층에 무슨 쇼파를 집어넣는데 네. 복사를 2층에다가 그것만 할 수가 있네. 실제 요소를 복사하지 않고 도면상에 표현되는 것만 복사를 하고 싶다는 거죠. 아니 그냥 실제로 돼요. 여기서 쇼파를 했다. 예. 예, 지금 예, 만약에 1층에다가 지금 방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했는데 일부만 그쵸? 복사했으니까. 네, 그렇게 일부만 복제가 가능한데요. 의자를 하나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층에 이제 여기 들어가네요. 의자를 배치를 했고요. 이 의자를 층 복사를 통해서 이 객체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네요. 네, 그냥. 층을 선택하고 확인하게 오. 되면 해당 객체만 복제가 됩니다. 복사된 거를 2층에서 한 벽을 제거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게 복사된 요소는 복제물이라고 해서 다른 속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삭제, 편집 등 동일하게 이제 다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편집은.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은 1층에 이제 기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둥이 있는데 이게 휘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이게 2층까지 연장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보이드 공간 부분에 그런 거 조형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걸 그대로 이렇게 복사하면 중복이 되니까 이런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3D는 복사를 안 하고 2D 데이터만 복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매번 이제 어떤 요소에 대해서 무조건 층의 기준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둥을 예를 들어서 배치를 해보면, 자, 기둥의 높이를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8촌으로 조정이 됐을 때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3D 상에서는 모든 층에 이제 관통을 하게 되는데 2D에서 보면은 1층에는 도면이 표시가 되고요. 올려서 2층 가보면은 기둥은 지나가지만 화면상에 나타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객체를 가짜로 복사해주는 모조 복사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제할 기둥을 선택하고요. 층을 선택하고 이렇게 모조 복사 옵션이 있습니다. 모조 복사가 있네요. 예. 그러면은 지금 2층으로 이동이 됐죠. 2층에 2층에도 2D가 있는데 그렇죠. 도면 요소만 복제된 거고 이거는 이제 기둥은 아닙니다. 단순한 2D 상태로만 복제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D가 남아 있으니까 단면도라든지 정면도를 뽑을 때도 그대로 다 보이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단면을 뽑을 때는 당연히 3D를 기준으로 뽑히니까 당연히 나타나고요. 2D 도면상에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층이 여러 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작업하려고 하는 그 층만 3D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3D에서 활성되는 층은 3D 갱신을 통해서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3D 생성에서 내가 이제 작업 중인 층, 활성층이라고 하고요. 이 작업 중인 층에 대해서만 3D 갱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되네. 어떤 층에서 작업이 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갱신되는 이제 3D가 결정이 되겠죠. 1층에서 갱신을 한다면은 1층이 활성층이 돼서 1층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아까 제가 잠깐만 여기서 질문 중에 하나가 2D에서 여기 보면 참조층이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우리는 참조층에 아무것도 안 만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네. 참조층에 이거 다운 네, 층 이동은 페이지 업 다운을 눌러서 진행을 해줄 수가 다운인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이런 2D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네. 이 도면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페이지를 올리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게.
아, 그렇죠. 네, 그걸 좀 보이게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참조하는 도면이나 이미지나 이제 다른 층에서 투영이 돼야지 이제 작업 기준으로 삼고 작업을 할 텐데요. 층의 이제 상태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참조층에 아까 이제 드래프팅 도구로 이제 간단한 도형을 그려놨는데, 자, 이 층을 보이기 상태로 변경을 하면 현재 활성층에서 이 층이 이제 보이네. 투영되는 상태로, 이건 선택되는 건 아니고 아래층이 투영돼서 보여지는 상태로 이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끄고 보이기 이게 활성 끄기 보이기 기능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해했습니다. 투영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선 데이터는 5스냅은 걸립니다. 아래층에 투영되는 그것도 걸리네. 부분에, 예, 그 그쵸, 참조로 그게 필요하죠. 작업하기가 편하죠. 예. 그 층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작업이 되어 있는데 네. 1층의 층 높이 변경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벽이라든지 기둥도 이런 것도 동시에 바꿀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런 기능이 이제 가능한데, 그거는 이제 층 관리자에서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 건축 요소들의 속성을 변경을 먼저 해줌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가 나타나도록 일단 활성을 바꿀게요. 그리고 이미 이제 아치라인의 기본 벽들은 그런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한번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이 높이가 3,000이 아니라 4,0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작업을 하다가 층 높이가 층고가 변경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 4,000으로 하면은 이제 바닥 레벨 2층은 시작 레벨이 4,000이 되겠죠. 바뀌었네. 자, 그리고 3D 갱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다 같이 올라가네? 그렇죠. 이 설정이 기본 벽들이 모두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벽 속성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벽의 속성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 바닥에 기준 시작하는 레벨 높이가 TS0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볼 수 있고요. 높이는 이제 상단의 높이를 말하는 건데 BS0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정을 한번 편집하기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은, 아까 우리 층관리자에서 이런 이미지 보셨죠? 예. 똑같이 이제 벽 기초에서 이제 바닥의 시작 높이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TS하고 구조의 맨 여기 윗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근데 같은 TS라고 해도 여기 보면 물결 지나가죠? 이 물결을 기준으로 요 밑에 있는 부분은 내가 밟고 있는 현재층, 커런트층을 말하고, N하고 플러스 1 돼 있는 거는 커런트층에서 플러스 1, 그러니까 위층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높이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은 전체 높이를, 층 높이를 바꿔도 그 이제 논리 기준에 따라서 객체가 높이가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이제 건축주가 설계 변경을 요청했을 때 근본 바꿀 수 있겠네요, 자동으로. 그렇죠. 층 높이가 중간에 바뀌어도 이제 바로 대응이 가능하죠. 이런 거가 지금 단면도를 잘랐을 때도 같이 대응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단면을 하나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단면층을 하나 만들었고요. 단면 페이지를. 지금 이제 이제 높이를 다시 한 번 더 변경해 보겠습니다. 5,000으로 바꿔볼게요. 예.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바로 바뀌네?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게 3D 단면 다 같이 바뀌네요. 그렇죠. 다 3D도 바뀌었고 단면도 바뀌었고 모두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이 됩니다. 이거는요. 그다음은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이 층 관리자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층과 2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옆에 건물 오른쪽에 혹은 옆에 1.5층 반층이 들어간 경우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나요? 1.5층. 네. 예, 여기다가 1층 말고 1.5층이라고 써야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일단은 그 모든 객체들은 다 층 안에 작성이 되기 때문에 층으로 구별은 해주셔야 됩니다.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어떤 층이든 구별은 해주셔야 되고, 그 1.5층이라는 거는 이제 바닥 레벨이 이 두 개의 층 사이에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1.5층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쨌거나 1층이든 2층이든 어떤 한쪽을 내가 기준으로 잡아서 그쪽에다가 기준을 잡고 드로잉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닥 레벨이 중첩이 되지가 않거든요. 두 개의 층이 이제 중간에 값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 높이에 따라서 바닥 레벨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간층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얘기는
이쪽에다가 그 슬라브를 지정할 때 처음부터 감안해서 좀 높게 그렇죠. 하면 된다. 네. 아, 그러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슬라브 높이나 벽의 높이도 선택을 한 후에 드로잉 한 후에 이 고도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 해서 높이 조정을 해서 좀 감안을 해서 드로잉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층 높이 구조가 이 슬라브 만들 때의 그 치수에도 그 값이 있네. 높이 값이 슬라브에 대해 슬라브 속성에 슬라브 속성에 처음 채로 만들 때부터요. 그쵸, 가능합니다. 슬라브에서 슬라브 속성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상대적 높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슬라브의 기준 높이를 지정을 해주고 드로잉을 하면 잠깐만요. 되겠죠. 그러면 이게 모든 높이에는 다 이 개념이 있네요. 여기서 그렇죠. 두께는 아닐 필요 없고, 그러니까 슬라브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그렇죠. 다 모두 이제 이런 기준 높이를 지정할 수도 있고, 이제 사용자가 이 높이 레벨에 숫자를 넣어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게 아치라인의 그 높이 구조가 되게 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설계 변경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건축주가 노구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층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